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500년경 에트루리아의 클루시움은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이자 예술의 성지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도 그들의 강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 경애를 표할 정도였는데요. 클루시움을 다스리던 위대한 왕 라르스 포르세나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죠. 그것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영원히 안식을 취하게 될 무덤의 건립이었습니다. 포르세나는 무덤이 자신의 명성과 도시의 아름다움에 걸맞게 세워지기를 원했는데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거대하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의 원대한 소망의 결실은 훗날 로마의 학자 마르쿠스 바로에 의해서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포르세나는 클루시움 아래에 묻혔는데 그 위에는 조각된 정사각형의 돌 비석이 세워졌다. 돌의 강면 길이는 90m였고 높이는 15m였으며 지하에는 정교한 미궁이 있어서 실을 지참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바로의 기록에 따르면 포르세나의 무덤 아래로는 미로가, 위로는 거대한 사각형의 단이 조각되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고작 1층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단 위에는 각 모서리에 하나씩, 그리고 중앙에 하나, 높이가 25m인 피라미드 5개가 서 있었다. 피라미드들의 꼭대기에는 거대한 청동 구체가 놓였으며 구체에 사슬로 연결된 종은 바람이 불 때마다 청명한 소리를 울렸다. 정사각형의 단 위에 5개의 피라미드가 올라가고 그 위에 거대한 청동 구체까지 놓였다는 믿기 힘든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에는 사슬에 묶여 흔들거리는 베타소스도 있었는데 구체 위로는 플랫폼이 하나 더 올라갔고 높이가 30m에 달하는 피라미드 5개가 또 놓였다. 바로의 기록상 언급된 수치를 전부 더하면 총 70m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청동 구체의 높이가 빠져 있는데요. 또한 사이사이 놓인 플랫폼과 부수 구조의 높이 또한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현대의 학자들은 바로의 기록을 토대로 정사각형의 단을 모델링하고 5개의 피라미드를 배치한 후 그 위에 딱 맞게 혹은 조금 더 크게 올라가는 정도의 청동 구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한 번 더 플랫폼과 피라미드 등의 구조물을 올려보았는데요. 실수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델링을 통해서 최적의 크기를 찾아 대입하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청동 구체까지 포함한 라르스 포르세나 무덤의 높이가 무려 200m에 근접하였던 것인데요. 이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였죠. 인류가 건축한 가장 웅대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쿠프왕 대피라미드의 높이는 146m입니다. 200m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자유의 여신상을 2개 이어붙인 정도의 크기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도 더 전에 그러한 막강한 높이의 건축물이 심지어 피라미드 위에 커다란 청동 구체를 올리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라르스 포르세나의 무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89년 로마 장군 코르넬리우스 술라에 의해 클루시움과 함께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은 기록 몇 구절과 에트루리아 우화를 통해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라르스 포르세나 무덤은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불리는 마르쿠스 바로, 로마 제국의 박물학자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대 플리니우스에 의해 기록되고 인용되며 후대에까지 글로써 전해졌습니다. 이에 남아있지 않은 왕의 무덤을 그림으로 남아 표현하고자 중세 시절부터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추측도가 구상되었는데요. 난해한 구조 때문인지 무덤은 웅장하면서도 개성 있는 모습으로 각기 그려졌죠. 1646년 영국의 수학자였던 존 그리부스는 피라미드 그래프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그는 저서를 통해서 고대 에트루리아 왕 무덤의 상상도를 그려 넣었는데요. 그리부스는 그것이 기록에서만큼 웅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여겼고 여러 개의 피라미드가 들어가는 만큼 피라미드 하나당 면적 또한 크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였죠. 그는 정사각형 단 위에 얄쌍한 피라미드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2개의 플랫폼이 더 배치되는 형태였을 것이라 상상했습니다. 18세기 포르세나의 전설적인 무덤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긴 프랑스의 건축가 장 자크 류크는 기록을 토대로 이것을 추측하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가 아닌 정사각형 단 안에 미로가 있을 것이라 여겼고 그 위에 크고 단단한 3개의 피라미드를 세운 뒤에 거대한 청동 구체를 배치, 무덤의 최상부에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향로를 그려 넣었는데요. 이것은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무덤의 상상도이기도 하죠. 19세기 영국의 건축 역사가였던 제임스 퍼거스는 무덤에 묘사된 청동 구체가 과장된 기록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크고 무거운 청동 구체를 불안정한 구조의 건축물 중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당시 기술력으로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한 것인데요. 그는 좀 더 현실적인 예시도를 그려냈죠. 퍼거슨은 동그란 구체 대신 더 안정적인 형태의 삼각 구조물을 중간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알려진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가 200m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600피트, 즉 180m 정도는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였는데요. 또한 세간에 돌던 포르세나의 무덤은 불가능한 구조와 크기를 가진 허구의 전설이다라는 말에 대하여 분명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불가능한 건축물은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프랑스의 고고학자이자 건축 이론가였던 콰트리메르 드 퀸시는 무덤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와 청동구체 대신 지하 미로에 주목하였는데요. 왕이 의도하여 설계해 넣었던 미궁이었던 만큼 그것을 비밀리에 감춰두지는 않았을 거라 여겼고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전면부에 배치한 것이죠. 또한 그는 기존의 직각 구조가 건축물로서 비실용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각각의 플랫폼을 따로 배치, 원래의 수직 형태가 아닌 입체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덤의 예측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형태는 18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였던 발다사레 오르시니의 설계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정사각형 단, 양 모서리의 피라미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청동구체는 잘라서 반구의 형태로 만들었으며 넓은 원반의 판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으로 대체하였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현대의 UFO를 떠올리게 하죠. 얼핏 보면 고대 외계인의 비행 접시를 숭배하는 재단 같기도 합니다. 오르시니의 설계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한 이탈리아의 미술 전문가 파올로 벨라르디와 페루자 대학교의 토목공학 박사 발레리아 멘체텔리는 이것을 디지털로 재구성하였고 높은 미적 감각과 함께 안정성까지 두루 갖춘 형태의 설계라고 평가하였죠. 이탈리아의 고고학자인 안젤로 코르테노비스는 이것이 무덤의 특수한 용도로도 활용되었을 거라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건축물이 무덤으로 사용된 것과 동시에 번개를 유도하는 장치로 쓰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안젤로는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특성과 의도가 있어 보이는 첨탑 형태를 근거로 이것이 어쩌면 고대인의 지혜가 응집된 기호시설일 수 있다고 하였죠. 하지만 안젤로의 주장은 그저 추측에 불과하였고 이를 증빙할 만한 기록이나 묘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가설이 오가는 나르스 포르세나의 무덤은 수천 년 전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어 버렸기에 그 진실 또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지하에 존재했다는 미궁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유적 추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탈리아 키우시에 남아있는 로마 때의 저수지가 가장 유력한 무덤 후보지라고는 하나 이건 역시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죠. 최대 높이가 200m에 달했다는 고대 에트루리아 왕의 무덤, 지하 미궁과 높게 솟은 피라미드,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청동의 구체까지 그 역사와 진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